평형을 이루어야만 하는구나. 네, 만약에 평형을 이루지 않고 어느 한 힘이 더 크다면 그 큰 힘 방향으로 이제는 움직이겠죠. 멈춰 있지 않을 거고요. 흐르는 유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이 사실에 착안을 해갖고 힘끼리 어떻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지 이제는 이 필을 써볼게요. 먼저, 자, 이 P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 밑면에 가해지는 힘은 P는 압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압력은 가해지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어 주는 값이죠. 그래서 힘을 구하려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면에 가해지는 힘은 P 곱하기 S, 여기 S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아래면에 가해지는 힘이 될 거예요. 곱해주면 얘가 이제 전체 윗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될 거고요. P 플러스 dP 곱하기 S. 자, 그러면 밑면적에 작용하는 얘는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얘는 기호가 플러스. 자, 윗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 방향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중력의 크기 구해봅시다.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그리고 질량은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입니다. 그렇죠?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고요. 이 부피는 지금 납작한 얘 부피 어떻게 구하죠? 밑면적은 S고요. 높이는 DZ라고 했죠. 그러니까 총 얘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로 SGDZ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로 SGDZ 이렇게 쓰는데 방향은 중력이니까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 쓰면 되겠죠?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0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정식 하나를 세웠고요. 살펴보니까 지금 S텀은 다 모든 텀에 있네요. 지워지겠네요. S텀은. 모든 텀에 있어서 지워지고 그 다음에 S가 지워지고 나니까 P도 지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거는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DT 마이너스 로 GDZ가 남는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냥 우리 양변에 마이너스 붙여갖고 플러스로 써줍시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 dp 플러스 로 gdz 이퀄 0.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텀은 우변으로 보내줄게요. 좌변에는 dp만 남기고요. 우변에는 마이너스 로 gdz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자, 양변에 지금 두 개가 있으면 우리 왠지 접근하고 싶죠. 인테그레이션 하고 싶죠. 그래서 해봅시다. 이 욕망을 참으면 안 돼요. 접근을 해볼게요. 그런데 접근을 하려고 보니까 DT, 좌변을 접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변을 보니까요. DZ를 이제는 Z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로 G가 상수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상수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G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니까 변하지 않아요. 상수고요. 로라는 거는 밀도인데 우리는 물기둥이라고 가정을 했죠. 자, 액체의 밀도는 변하지 않죠. 조금 변하지만 무시할 만하죠. 그러니까 로하고 G가 둘 다 상수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요. 뭐 사실 가정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로가 컨스탄트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로우가 컨스턴트라고만 해주면은 양변을 적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인테그럴 dp 그대로 있고요. 우변은 이제 로하고 g를 전부 컨스턴트니까 인테그럴 밖으로 빼주죠. 로 g 인테그럴 dz인데 자, 범위 봅시다. z 높이가 z1부터 z2까지 변할 때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p는 p1부터 p2까지 변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P1이라는 거는 Z1에서의 압력값이 되는 거고 P2는 Z2에서의 압력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자면 P1이라는 거는 압력인데 Z 이퀄 Z1에서의 압력이고요. P2라는 거는 압력인데 Z 이퀄 Z2에서의 압력이죠. 네. 이미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적분하면은 좌변은 적분하면은 P2-P1이죠. P2-P1. 그다음에 우변도 마이너스 로 G 그대로 있고 Z2-Z1.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적분이 되고요. 그리고 표기법을 좀 바꿔서 써주냐면 P2-P1이 이제는 압력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P로 쓸 수 있겠죠. P2-P1은. 그리고 Z도 이제 높이의 변화량이니까 로지 델타 Z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는 요 관계식을 얻었어요.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요 관계식을 얻었는데 보면은 높이 그러니까 Z 값이 변함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비례하죠. P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디펜던트하다. 높이라는 그 압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가졌던 의문이 해결이 됐죠. 1m 잠수했을 때보다 2m 잠수를 하게 되면 고통이 정확히 2배가 된다. 네,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요거는 수압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플루이드가 액체일 경우에 이제는 이러한 관계를 갖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플루이드가 이번에는 액체가 아니고 기체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네. 플루이드가 리퀴드가 아니고 가스다. 그러면 위하고 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스의 경우는 밀도가 컨스턴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스는 주변에 압력이나 온도 이런 게 네, 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공기는 항온 상황에서 아이디얼 가스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양론을 배웠으면 기억을 하겠죠. 공기는 아이디얼 가스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을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기체에 대해서. 된 가정은 그 공기는 일단 아이디어를 했으니까요. 했으니까 우리는 P nRT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고요. 자, N은 몰수잖아요.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주면 몰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M을 분자량으로 나누어준 게 몰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M이라는 것은 이제는 매스고요. MW는 몰레큘라 웨이트.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양변을 얘하고 얘를 살펴보세요. 양변을 V로 나눠줄게요. V로 나눠주면 좌변은 P만 남고요. 우변은 V분의 M 곱하기 MWRT라고 써도 되겠죠. 네. 그리고 1분의 RT의 역수로 곱해줄게요. 양변을. 얘의 역수로 곱해주면은 좌변은 역수니까 RT분의 MWP가 될 거고요. 우변은 V분의 M만 남을 겁니다. 자, V분의 M이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니까 이게 밀도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했냐면은 지금 이 밀도 로를 컨스탄트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로 대신에 로가 얘니까 얘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얘를. 자, 집어넣어 줄게요. 자, dp 이퀄 마이너스 로g dz였는데 로 대신에 이제는 얘 집어넣을 겁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g 빼주고 rt분의 p부터 써주겠습니다. p 곱하기 mw 그 다음에 dz 이렇게 되겠죠. 자, 좌변에 dp가 있는데 우변에 p가 있네요. 그러면 p는 p끼리 몹시다. 그러면은 양변을 p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거예요. t분의 dp 이퀄 마이너스 rt분의 g mw dz 예,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겁니다. 여기서 온도 T 있잖아요. T만 컨스탄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T가 컨스탄트면 자, 우변에 있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이 벌키한 텀이 전부 다 컨스탄트예요. G는 중력 가속도, MW 몰레큘러 웨이트가 컨스탄트죠. R 아이디얼 가스 컨스탄트니까 컨스탄트. T가 만약에 Z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컨스탄트라면 우리는 얘 전체를 컨스탄트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애를 전체를 다 인테그럴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할게요. 부터 P2까지 P분의 P분의 GMW는 인테그럴 밖으로 빼주고 Z1부터 Z2까지 DZ 예, P분의 1 적분하면 로그 P 되죠.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 좌변은 로그 P2 마이너스 로그 P1
우변은 마이너스 RT분의 GMW 그다음에 Z2 마이너스 Z2 이렇게 인티그럴이 될 겁니다. 자, 요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로그 P2 나누기 P1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거 로그의 성질이죠.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벗겨줄게요. 양변의 로그는 없으니까 좌변의 로그를 벗겨줄게요. 익스포넨셜로 벗겨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관계식을 얻게 될 겁니다. 좌변은 P1분의 P2가 될 거고요. 우변은 이제 그래서 우변 전체의 익스포넨셜이 오고 마이너스 P분의 GMW Z2 마이너스 Z2 이렇게 최종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이거 보면은 플루이드가 액체에서 기체로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제 압력 변화가 높이에 리니어하지 않죠. 익스포넨셜 텀이 들어갔으니까 높이에 익스포넨셜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방정식이 실제로 기압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정식이에요. 간단 버전의 방정식. 네, 실제로 사용하는 이퀘이션입니다. 간단 버전으로. 그래서 뭐 P1을 이 지표면에서의 기압이라고 보고 P2를 에베레스트에 올라갔을 때 기압이라고 보면은 P1은 당연히 1기압이 되겠죠. 그럼 1기압 곱하기 이제는 에베레스트와 여기에 이제는 고도차 Z2-Z1 구해갖고 저기에다 집어준 다음에 익스포넨셜 텀 해서 곱해주면은 이제 에베레스트에서 느껴지는 기압이 실제로 나와요. 이거 사용하면은. 근데 간단 버전이라고 했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확한 버전으로 하려면 우리 여기서 가정한 게 요 T가 온도가 높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사실 변하죠. 그러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T도 높이에 따라서 디펜던트 하다라고 한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 버전으로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중력이 높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높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력이 작용 안 하고 혹은 무시할 만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향, 만약에 옆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압력이 옆으로 가면은 바뀌겠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심 분리기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로테이팅 센트리퓨즈라고 하겠습니다. 원심 분리기에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심 분리기 옆에서 바라봤어요. 원심 분리기는 뭐 두루마리 휴지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생긴 건데요. 그 두루마리 휴지를 높이 방향으로 딱 잘라갖고 옆에서 바라봤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이젠 요게 축 방향이고요. 요게 축이고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렇게 좀 막혀 있어서 여기에 유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원심 분리기가 가만히 있을 때예요.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동그란 원형 통 안에 실린더 모양이죠. 실린더 모양의 통 안에 유체가 그냥 가만히 담겨 있는 거죠. 원심 분리기는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돌고 있기 때문에 유체가 이렇게 그냥 평면상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하면 중력밖에 현재는 작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유체는 지금 FG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거 써주겠습니다. gravity force.
이 중력은 mg만큼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멈춰있는 원심 분리기를 이제 돌리기 시작할게요. 돌아가기 시작할게요. 돌리겠습니다. 축 방향으로. 각속도 오메가 1으로 돌려줄게요. 예, 오메가 1은 각속도고요. 그러니까 초당 혹은 뭐 분당 몇 라디안이 돌아가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유체는 더 이상 판판하게 있지 못하고 이러한 모양을 그리게 될 거예요. 약간 포물선 모양. 자,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그리고 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물론 원래 작용하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는 힘이 있죠. 원심력. 그러니까 이 축의 바깥쪽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축의 바깥쪽 방향.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면 이 원심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Fc는 질량에다가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곱해주고 각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돼요. 이게 원심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좀 더 빠르게 돌려볼게요. 각속도를 높인다는 뜻이죠. 이렇게 축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각속도를 오메가 2만큼 돌리되 오메가 2는 오메가 1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유체의 모양은 좀 더 심한 포물선 모양을 이렇게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보다 더 빨리 최대치로 돌려볼게요. 거의 미친 듯이. 원심 분리기가 돌아갈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각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 각속도를 오메가 3라고 할게요. 오메가 3는 오메가 2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유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벽으로 그냥 붙어버리겠죠. 이렇게 붙어서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원심력이 중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력은 사실상 무시해도 돼요. 중력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만약에 오메가가 굉장히 크다면은 FG는 무시할 만하죠. 그래서 압력이 어디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중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작용하는 원심력이 달라지면 압력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원심력을 보세요. 원심력은 질량 곱하기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해요. 근데 만약에 같은 통에 담겨져 있다면 각속도는 모두 같죠. 질량도 같고요. 그럼 변하는 건 축에서부터의 거리만 변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요 마지막 상황, 요 상황에 오면은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이 달라질 겁니다. R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은 같을 거예요. R이 같다면은 중력은 무시할 만하니까 이제 그때는 압력이 같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가 R에만 디펜던트합니다. 자, R에 디펜던트 하면은 이제 알겠어. R에는 디펜던트 한데 그럼 아까 했던 거 또 궁금하잖아요. 자, 축에서부터의 거리가 2배 떨어지면 압력도 2배가 커질까요?
아니면 4배가 될까요? 10배가 될까요? 0.1배가 될까요? 뭐 모르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이 굉장히 얇은 볼륨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작용하는 힘의 밸런스를 따지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출석 체크 아까 못한 거 지금 보낸 거 괜찮아요. 네, 괜찮고.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는 사람은 나가도 됩니다.